네,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위에 세 점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형 A, B, 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3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점 P라는 것은 내심을 말하는 거죠. 내심. 삼각형 ABC에서 내심.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x축, y축이고요. 자, a라는 점은 6,0입니다. 그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6,0이 되겠고요. 자, b라는 점은 0,-3. 그죠? y축이 있겠네요. b가 되고요. 0,-3. 자, C라는 점은 10,-8.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10,-8. 자, 이랬을 때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안 그려지네요.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이때 요 원의 중심을 우리는 보통 내심이라고 하죠. 요 점이 P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점 O와 요 P까지의 거리 OP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선생님은 A,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 이건데요. 자, 내심의 가장 큰 성질은 뭐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맞습니까? 같겠죠. 뭘로? R로 같겠죠. 반지름으로요. 그죠?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반지름으로 같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선분 AB의 방정식과 선분 AC의 방정식, 그 다음에 선분 BC의 방정식을 모두 구한 다음에 요 원의 중심, 요 A, B와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내심의 좌표 A, B를 구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AB의 방정식 구해보자 이거죠. 자, AB 방정식을 봤을 때 기울기가 뭐였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X축으로 6만큼 가고 Y축으로 3만큼 가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Y좌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거 일반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형으로 쓰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인가요? 마이너스 6인가요? 자, 2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AC의 방정식 볼까요? AC의 방정식. 자, AC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거죠. 자, H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6,0을 지난다. 이걸 가지고 하면요.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되겠죠? 플러스 12. 자,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쓰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형으로 쓰자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2x 플러스 y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 BC의 방정식, 직선 BC의 방정식을 가자 이거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자, 일반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형으로 쓰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직선과 이 원의 중심 내심의 좌표 a, b 사이의 거리가 r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b와 다 같다고 했을 때 네 번째 이거 됐을까요? 요 r로 같은 거죠. 뭐가요?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r로 같다. 자, 차근차근히 해보면요. 자, 루트 5분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자 AB 방정식과 직선 AB와 이 한 점 A, B의 거리니까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U 이렇게 절대값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 AC와 이르는 거리. 그럼 루트 5분의 마찬가지로 그죠? 루트 5분의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선 BC와 이르는 거리 루트 5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U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A,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자, 일단 이게 세 개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를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지워버려야 되니까 계수 같아야 되니까 요 선생님이 요 첫 번째 식 하고요. 요 세 번째 식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요 절대값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은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은 요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라는 식과 같거나 부가 반대인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이 없어진다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요 한 번에 할게요. 요 값은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은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든지 또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가면요. 첫 번째로 할게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기시면 마이너스 4b 되겠죠? 마이너스 12는 0이든지 또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잠깐만요. 2a 하고 없어지네요. 그죠? 0이든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든지 a는 0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는 0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왜냐면 a는요. 맞습니까? 사각형 내부의 점입니다. 그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거나 사각형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어떤 식을 엮을 거냐면요. 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에 잠시만요. 2a 플러스 b 그냥 첫 번째과 두 번째씩 할게요.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은 절대값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의 절대값과 같다 이거죠. 이제 아무 식이나 같다고 놓으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면요. 요 a-2b-6은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와 같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a-2b-6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든지, 그죠? 또는 공간이 좀 없네요. a-2b-6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2가 되든지,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요 앞에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그죠?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은 0이든지, 또는 3a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8은 0이든지. 맞습니까? 이때 b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b는 마이너스 3인 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5니까 a는 5가 되겠죠. 맞습니까? a가 5가 되든지, 또는 자, 마찬가지로 b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3 마이너스 15 a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냥 a는 5네요. 그냥 뭔가 계산 잘못됐나요? 9 15 그냥 a는 5네요. 그죠? 자, 그냥 a는 5가 되겠다 이거죠. a는 5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올릴까요? 안 올라가네요. 요 p의 좌표는요, 내심의 좌표는 a, b는 5, 마이너스 3이고요. OP의 길이는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원점 더 거리니까요. 25 플러스 9 해서 루트 3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루트 34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시면, 자, 좌표 평면에서 점 A의 좌표가 0,1이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점 P를 지나고 직선 AP의 수직인 직선을 A라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은 Y축에 있는 점이고요.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 쳐요. 자, 이게 X축, Y축. 자, 점 A가 여기 있겠네요. A는 0,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점 P는 X축 위에 있다. T, 0이라고 하시죠. 그죠? 맞습니까? 이때 직선 AP니까요. 직선 AP니까 어이구, 안 지나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자, 요 점 P를 지나면서 직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이게 L입니다. L.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직선 AP의 기울기는요. 자,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수직이니까 수직이죠.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분의 1이니까 그냥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LA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LA 방정식은 기울기가 t이면서 t, 0을 지나겠죠. 그럼 y는 t 하고요. x t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굳이 쓰면 tx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자, t가 1입니다. 자, t가 1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다.
맞죠? 기울기가 t였잖아요. 그럼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손쉽게 우리가 옳다라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점 3,2를 지난 직선 L의 개수는 2다 이거죠. 자, 저 직선 L이 있는데 3,2를 지나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3, y 대신에 뭐를 2를 넣었을 때 이걸 등식 성립하게 하는 t 값의 개수에 따라서 직선 L의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x는 3, y는 2를 대입시킬게요. 대입. 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는 3t t의 제곱 이걸 만족하는 t값 찾아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고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고 따라서 t는 1 또는 2 이노죠. 다시 말하면 요 t 값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두 개 있다는 거죠. 3,1을 지나는 직선 L을 만족하는 값은 두 개다. 이렇게 우리가 니은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을 볼까요? 자, 직선 L 위에 모든 점 x, y 대하여 부등식 y는 ax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어떤 겁니까? y는 이거 겸직이에요. y는 tx t 제곱을 만족하는 x y 값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직선 L이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y는 ax 제곱 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요 y 대신에 뭐를 tx t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대입을 시켜주시면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해서 자, 부등식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x t의 제곱 ax 제곱.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할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 제곱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축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다시 말하면 x축보다 위에 그려지거나 x축과 접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 a는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된다 이거죠. 위로 볼록이면 절대 항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t가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풀자면 어떻게 될까요? 풀자면 a는 뭐 0보다 크다고 놔두고요. 자, t는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at 제곱인가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at 제곱은 t 제곱보다 크다. 자, t 제곱이 양수니까요. 그러면 안 바뀌겠죠. 그럼 a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크다 이거죠. 그럼 a의 최소값은 4분의 1 맞습니까? 네, 최소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거죠. 이때 곡선 y는 fx의 꼭지점을 a라고 한 거고요. 이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y좌편이 b라는 거죠. 거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요이 그냥 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쓸게요. 자, 꼭지의 좌표는 어떻게 있습니까? 꼭지의 좌표는요 1, 마이너스 4k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절편 b는요, y절편 b는 네, x 값이 0일 때잖아요, 그죠? x 값이 0일 때니까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바로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자, k가 1일 때 k가 1입니다. OA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그죠? k가 1이면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OA 원점까지의 거리는요, 원점과 요 점 A까지 거리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기억은 손쉽게 네, 옳은 설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니은을 볼까요? 0이 아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y는 fx가 항상 지난 점은 2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뭐가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해서 묶어주면 된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풀고 있죠. 자, 그러면 원래 fx가 어떻게 됐습니까? fx라는 식 자체가 지금 어떤 거였죠? k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 전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묶어볼게요. k로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묶어주면 자, k로 묶어주면 네, x-1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되겠죠. 자, 그러면 k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또 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k하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fx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는데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는지 확인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x가 뭐일 때? x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k 값에 어느 값을 넣어더라도 네, 이 값은 항상 어딜 지나냐면 어디 지나요? 정확하게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반드시 지나게 돼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왜? k 값에 어느 값을 넣었더라도 요 전체적인 요 앞부분이 0이 되어버리잖아요. y 값 항상 2 나오고요, 그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니은도 네, 옳은 설명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지난 점은 2개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뒤에서 볼까요? 자, 0이 아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직선 AB는 항상 점 마이너스 3,1을 지난다.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목표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보자, 그죠? 직선 AB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하냐면 기울기 알아야지.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네, A에서 B를 뺄까요, 그냥? 그죠?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냥,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K가 나오네요, 그냥.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점 1, 마이너스 B를 지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K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를 지난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직선 AB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 AB의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난다 확인하려면 네, K로 묶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 K와 요 K로 또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자, 마이너스 K 하면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납니까? 네,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3,2를 반드시 지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우리가 옳은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 잘못 파악을 했는데 일단 10번의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세 직선이 있습니다. 세 직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세 직선이 있다 해볼게요.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은요. 좌표 평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직선이라는 것은요. 무한히 연장을 가능한 것으로 봤을 때 계속 이어진다면 이 직선을 사이에 두고 두 영역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좌표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이 직선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대요. 근데 서로 직선이 서로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좌표 평면이 서로 다른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세 직선은 모두 평행이다 이거죠. 달라야 되니까 그죠? 모두 평행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쓰자면 아까도 했지만 세 직선이 평행이다. 그러면 우리 개수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했죠. a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다. 여기는 뭐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선생님은 그냥 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할게요. 자, 이게 평이 돼야 된다. 자, 평행. 자, 평행이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봤을 때는 뭐가 돼야겠어요? 2분의 a와 b분의 2는 같고 5분의 1은 달라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a, b 값을 구하래 곱한 값을 구하래요. 그럼 두 개 곱해볼까요? 따라서 ab는 a가 아니죠. ab는 4가 돼야 된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4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나누어지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 잠깐 선생님이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직선이 나옵니다. 자, 일단 두 직선의 뭐를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과 y축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표 표면에 그림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볼게요. x축, y축. 자, 그다음에 첫 번째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절편으로 바로바로 찍어버리면 네, 2고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편이 마이너스 4, 8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요 직선은 뭐냐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네,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교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교점을 지나고 자,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삼각형을 표시해 볼까요?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은 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 그러면 요 y축에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의 어디? 중점을 바로 지나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중점. 요 점이 뭡니까?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네, 마이너스 1이겠죠. 0, 마이너스 1. 그럼 결과적으로 요 교점을 지나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12는 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개념입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미정계수 k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플러스 k, 그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k.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딜 지납니까? 어딜 지나요? 여기에서 점 어딜 지나는? 점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하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0,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게는 k 값을 구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x 대신에 0,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바로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를 넣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k인가요? 자, 마이너스 9k 0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k는 뭐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2분의 3인가요? 3분의 잠시만요. 마이너스 3분의 2 맞죠? k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2 맞죠?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원래식에다 다시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x 그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요 끝에가 12가 나와야 되니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3을 해보면 x 플러스 12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a, b가 어디예요? 네, 여기가 1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a, 이게 b라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나옵니다. A, B, C가 나오는데요. 자, 이 세 점을 꼭 집어넣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선분 OC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BC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을 때 직선 AD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아까 문제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지만 앞에 있는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축, Y축. 자, 세 점이니까 세 점은 5,3이니까 대략적으로 네, A를 5,3 쓸게요. 자, B는 2,1이네요. 자, 2,1이니까 네, 여기다 넣을까요? 자, 2,1. 자, 그 다음에 C는 3,0이네요. C는 3,0. 대략적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죠. OC 위를 움직이는 점 D가 있는데, 자, 삼각형 ABC 넓이가 있고요. ADC 넓이. 자, 일단 삼각형을 표시해 볼까요? 삼각형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OC 위를 막 움직인대요. OC 위는 그냥 X축이 있다는 거네요. 자, 편의상 네, 요 점을 그냥 D라고 놓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AD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지금 구해져 있죠. AB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BC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ADC는 뭐예요? 이거죠. 자, 넓이가 같대요. 근데 뭐예요? 선분 AC를 공유하죠. 다시 말하면 AC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네, 넓이가 같다. 그럼 높이가 같으려면 요 B와 D가 점 B와 D가 네, AC와 평행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네, 요 BD의 기울기와 그다음에 요 AC의 기울기가 평행한 네, 직선이고요. 그 직선 위에 점 B와 점 D가 요 D와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점 D의 좌표를 구해야만 우리 AD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점 D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네, 일단 직선 A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면서 점 B 2,1을 지나는 직선이 반드시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직선 AD의 기울기 AD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는요 5 빼기 3분의 3이니까요. 그죠?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맞습니까? 그렇죠? 자, 잠깐만, 기울기 구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뭐일까요? 자, 요 D의 좌표를 편의상 네, K,0이라고 놓을게요. K,0.
자, BD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BD의 기울기. BD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K로 쓰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2-K분의 1이겠죠. 2-K분의 1.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3이랑 동일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풀면은 자, 이렇게 크로스 시키다.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 6-3K는 2가 되고요. 그죠? 넘겨 마이너스 4. K는 3분의 4겠네요. 그죠? 따라서 K는 3분의 4.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D의 기울기죠? AD의 기울기 구하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K는 3분의 4니까 5 빼기 3분의 4분의 3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 15니까 3분의 11. 11분의 3이니까요. 따라서 11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11분의 9가 네, 직선 AD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죠. 기울기 11분의 9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 12번까지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